한미연합사에서 귀순 병사를 구해낸 노영수, 송승현 중사에게 사령관 표창으로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공개까지 했는데요. 그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Their actions resulted in saving the defector's life and de-escalated an incident that threatened a 64-year-old armistice. Vincent K. Brooks, General, United States Army,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노영수, 중사 송승현, 국명 권영관. 네, 보기만 해도 뭔가 훈훈한 미소가 지어지는데 일단 이렇게 SNS로 이 장면을 다 공개했더라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이례적인 일이고 앞서 말씀해 주실 때 네. 이제 연합사령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미연합사. 사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미연합사 사령관 자격으로 상을 줬다기보다는 유엔군 사령관 입장으로 줬을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저 빈센트 브룩스 대장은 모자를 3개를 쓰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네. 유엔군 사령관. 예. 3개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번 사건, JSA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네. 공로가 2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방금 멘트에서 봤습니다만은 하나는 정전협정을 성실히 이행 준수한 것. 예.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북한 군인을 위험에서 구해낸 것. 그렇죠. 네, 2가지에 대한 이 표창을 한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우리 언론에서도 좀 논란이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공개한 것은 유엔사 대변인이 밝혔듯이 이번에 우리 대대장의 조치는 현명했고 예. 이 잘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표창으로 예. 확인해 주었고 네. 그것을 언론에 신속하게 또 SNS를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예. 우리 군의 이 자랑스러운 모습 이걸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표창을 총 6명이 받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표창을 6명이 받았는데, 보통 노영수, 송승현 이 두 분은 아까 직접 저기 지금 구하러 간 예. 부사관들 아니겠습니까? 송승현이 자꾸 송승헌 씨가 그러니까요. 나서 잘생겼어요. 네, 그러니까요. 적고요. 예. 이름도 멋있습니다만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가서 어쨌든 구해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권영환 중령은 뒤에서 지휘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무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기 지금 사진은 현재는 안 나와 있고요. 예. 의무부로 근무하고 있는 분도 한 분 받았고. 그래서 예. 또 미군도 받았어요. 미군 병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직접 구해내서 응급처치하고 응급처치한 이후에 후송하는 작업에 예. 미군들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표창을 받았고 우리 한국군들은 3분 아까 권영환 중령, 노영수, 송승현 중사 이 예. 3분만 표창을 받았고 나머지 3분은 미군 병사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의무병 1분, 그다음에 영관급 장교 2명 이렇게 3명, 6명이서 표창을 받은 상황입니다. 예. 그 늠름한 2명의 이 중사들 좀 몇 면을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텐데, 누굴까요? 자, 28살, 29살 송승현 중사와 노영수 중사인데요. 저희 그래픽을 좀 준비했습니다. 부사관 좀 설명을 성시원에 그거 좀 해주시죠. 네, 송승현 중사. 중사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특전사 부사관으로 임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JSA 경비대대로 차출됐는데요. 또 이번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렇게 훈장을 받게 됐고요. 노영수 중사는 똑같이 이제 2009년에 전투 경찰로 복무를 하다가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을 했는데 2016년에 JSA 경비대대 예하 중대 부소대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취미가 모형 장난감 조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근데 군사작전을 이렇게 후배들에게 설명해줄 때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저런 취미를 일부러 가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보면 2009년, 네. 2010년에 각각 임관을 했으니까 이제 한 8년, 7년 예, 그렇죠. 임관한 지 예. 그 정도 된 분이고 또 한 분은 특전사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부사관으로서 모든 전투 기량이 준비가 돼 있었고 7, 8년 정도 되면 기량이 아주 절정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자원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네. 취미가 그런 취미라면 역시 이제 모든 전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훈련을 충분히 해야 실전에서 기량을 발휘하는 건데 말하자면 그런 모형들을 갖다 놓고 전술을 짜고 그걸 이행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네. 하는 부분 상당히 위험하고 긴박한 순간에서 네. 정말 침착하게 이런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북한에서 총알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포복으로 사람 구하러 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권영환 대대장이 자신 있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되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많은 훈련과 기량 연마를 통해서 기량을 갖추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 정신력으로도 나는 저 병사를 구해내야 되고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완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네. 그런 것들이 지휘관 앞에서 이게 결국 대대장으로서는 상당히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네. 그런 차원하는 부사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결과적으로 또 임무를 완수했고 오청성 북한군 병사를 구해냈고 또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고 예. 하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더 놀랐던 게 뭐 자원한 것도 자원한 거지만 이 작전을 다 수행하고 난 후에 이 두 중사가 보였던 말이거든요.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아우 정말 죽을 뻔했다. 살아서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저희에게 이런 경험을 쌓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하고 오히려 감사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대원, 그 네. 많은 대대원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이 선발이 됐고 그 두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안전하게 구출을 했고 성공적으로 또 임무를 완수했다고 하는 점. 그래서 본인이 잘했다 또는 힘들었다 그런 표현보다는 정말 이 귀중한 순간에 귀중한 경험을 하게 해준 대대장에게 감사 표현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땐 상당히 나이가 젊단 말이죠. 이제 예. 7, 8년밖에 안 됐으면 네. 뭐 이제 30대도 안 됐어요. 28, 29. 예, 근데 20대 청년들인데 예.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이 노영수 중사 같은 경우는 전투 경찰을 복무하다가 다시 이제 하사관으로 그렇죠. 임관을 했고요. 예. 최전방 부대만 자원을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8년 정도의 경력인데 최전방만 다녔답니다. 남들은 좀 편한데 네. 후방 이런 데 가고 싶을 텐데 그렇죠.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투 경찰하다가 부사관으로 지원했단 말은 결국 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투 경찰을 끝나고 그냥 뭐 제대하고 끝났을 수도 예. 있을 텐데 본인이 부사관으로 다시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전방만 돌았다고 하면 군인들 중에 그런 의무감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멋진 군인으로서 더 국가를 보위하고 국가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는 군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아까 성시현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은 일생에 저런 기회가 한 번이라도 있겠어요? 그거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많은 군인들 중에. 그런데 저렇게 중요한 임무를 본인이 수행해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뿌듯함 또는 군인으로서 정말 멋있는 국가를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저런 투철한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원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북한군을 구해내는데 자기의 어떤 뭐 목숨까지도 내놓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겨우 JSA 경비대대는 뭐 북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의 군인이 바로 지금 아주 가장 가까운 예. 아마 군사분계선 일대 전체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근무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우리 그 병사들이라든지 네. 부사관을 차출할 때 가장 기량이 우수하고 최정예. 체격도 좋고 정신력도 뛰어난 네. 그런 인원들로 뽑고요. 역시 예. 대대장도 마찬가지고 부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지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본인이 네.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음.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했고 뽑혀온 사람이고 예. 그 중에 이제 이 일에 자기가 임무를 받고 했다고 하는 것 아마 그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 그 상을 받은 아까 보면 이제 미군들도 있는데 더스트 오프라는 항공 의무 후송팀이라고 합니다. 정말 빠른 시간에 헬기를 보내줬고요. 아주대 병원으로 이 그 오청성 병사를 이동을 시켰고 그래서 이국정 교수가 살려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국정 교수가 표현한 내용 중에 보면 이 모자이크와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모자이크. 네. 네, 모자이크. 이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하지만 오청성 이 병사가 살아나는 과정에는 우리 대한민국 육군, 해군, 미군 후송팀,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의 이 피, 건강한 피가 세 바퀴나 돌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오늘날 이 오청성 병사가 살려낸 것이다. 네. 그런 후송팀이 아주 신속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1, 2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초를 다투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군 수송, 의무 수송 헬기가
했다고 하는 점은 굉장히 우리가 좀 부러운 부분도 예, 있어요. 맞아요. 우리도 의무후송 헬기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도 좀 많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군도 잘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스트오프 팀도 굉장히 잘했고. 근데 일각에서는 좀 그래도 구조가 늦었던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발견된 시간이 3시 15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군, 그러니까 두 중사가 구조해낸 시각이 55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JSA 거기 직접 가보신 경험이 많잖아요. 예, 전 보실 많이 때는- 가봤죠. 네. 예, 군사회담을 할 때 보통 이제 자유의 집에 대기하고 있다가 네. 이제 넘어가거든요. 예. 자유의 집이면 우리 쪽. 귀순 병사가 쓰러져 있던 곳과 정말 근접한 곳. 거기는 이제 평화의 집 쪽이고요. 평화의 집 네. 쪽이고. 그러니까 지금 판문점에 가면 군사분계선 선상에 1층 단층짜리 건물, 회색 건물, 은색 건물, 네. 하늘색 건물들이 예. 있고요. 그다음에 남쪽에 이제 자유의 집, 평화의 집, 왼쪽에 있는 게 평화의 집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자유의 집인데 예. 그 병사가 넘어오는 곳은 평화의 집 쪽입니다. 예, 그리고 북쪽에 이제 판문각, 통일각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군사회담은 주로 통일각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문각 앞을 거쳐서 통일각으로 걸어서 예.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멀리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저 뒷건물이 지금 판문각인 거죠? 예, 판문각입니다. 예. 거기 바로 군정위 회의실 뒤편에 있는 것이고 예. 판문각 맞은편에 있는 것이 자유의 집입니다. 자유의 집. 예, 우리 쪽. 그러니까 사실 군사회담을 위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 그 순간 우리의 주권이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도 다 주권이지만 그렇죠. 예. 네. 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지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런 구조가 지연됐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네. 논란이 있는데 네. 저는 정확히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병사가 차에서 내려서 사격을 받으면서 예. 뛰어가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거든요. 예. 이게 화면에서 사라지지 그렇죠. 예.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꺾어져서 이 벽 뒤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네. 그쪽에 이제 낙엽이 많이 그렇죠. 쌓여져 예. 있었고 아마 순간적으로 우리가 CCTV를 다 편집한 걸 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기저기 분산된 CCTV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그 병사의 위치를 놓쳤을 수가 있고 예. 그 병사를 찾기 위해서 TOD라고 하는 열감시 장비를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열감시 장비는 야간에 쓰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그 병사가 쓰러진 위치를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작전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대장이 누굴 들여보낼 것인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구출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을 판단에 시간이 걸렸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드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병사가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총탄이 이제 우리 남쪽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나무에 박혔다는 지금 얘기도 있는데 네. 이게 넘어온 다음에 우리가 그럼 대응 사격을 왜 안 했냐? 총소리도 들렸을 거고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을 봤다면 대응 사격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에 1984년인가요?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네. 군사정전위원회 회담 도중에 소련 사람이 이제 넘어올 때 그때 네.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죠. 물론 네. 30년 전 일이고 지금의 남북 긴장 상태가 더 심각했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교전 수칙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번에 그걸 따랐으면 우리도 대응 사격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인데 이제 대대장으로서는 아마 두 가지가 생각이 됐을 거예요. 역시 대대장은 자기 임의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과 그것에 기초한 정전시 교전 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병사를 빠른 시간 내에 구출해내야 하는 귀순 병사 구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임무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련의 기자입니까? 네. 네. 네, 소련 그 관광안내원이군요. 네. 관광안내원이 귀순할 당시에는 북한군이 이 관광안내원을 사격을 하다가 안 맞으니까 군사분계선을 넘어와가지고 예. 넘어와서 네. 또 직접 사격을 아. 하고 네. 그렇게 교전이 붙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군사분계선 뒤쪽에서 사격을 하고 네. 그리고 이 하나의 병사가 넘어왔다가 다시 황급히 그렇죠. 넘어가는 그렇죠.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쪽에 위해가 생겼다면 반드시 대응 사격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 위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있지 않았고 그 병사가 또 뒤에
은폐물 쪽으로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고 유엔사 측에서도 그것은 정전협정에 따라서 추가 충돌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 예. 거기에 이제 교전 수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둔 것인데 우리 국민 정서로 봤을 때는 정전협정의 위반이고 우리 쪽을 향해서 사격을 했고 또 넘어오는 귀순 병사를 사살하려고 그랬으니까 네. 예. 구조하고 엄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렇죠. 예. 아쉬움이 남는 예, 거죠.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과연 이렇게 해도 그냥 좋은 것인지 문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 귀순으로 JS 경비병력이 모두 교체가 되고요. 우리 오청성 병사가 건너왔던 72시간 다리도 일단 잠정 폐쇄를 하고 거기에다 이제 바리케이트 같은 걸 설치해서 아예 이제 못 건너오게 이제 유병서처럼 아예 검문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못 건너오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사들이 표창을 받았지만 북한군 병사를 막지 못했던 북한군 JS 병력들은 전부 다 교체가 되고 다리까지 지금 폐쇄는 아마 저기 있는 사람들 지금 중무장하고 있었던 북한군 병사들은 지금 아마 전부 다 소속 원부대나 개성이나 평양 쪽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 판문각의 대표가 박림수 소장, 우리나라 따지면 원스타라고 하는데 네. 과거에 문대장께서 만나셔서 악수도 하고 제 사진 아까 보여드렸는데 예. 박림수 대자와는 여러 차례 만나서 직접 회담을 했죠. 예. 네. 박림수 그때는 대좌였습니다. 예. 그 후에 이제 소장으로 진급을 했는데 예. 네, 지금 저 지금 사진이 나오는 그게 저 언제입니까? 장면입니다. 저 지금 보시는 장면이 2007년 정도 될 거예요. 10년 전이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대령 때였고 박림수 대좌인데 예. 이때 이제 마주 앉아서 회담을 했었죠. 네. 예, 군사 젊으셨네요. 예, 군사 실무회담에서 만났고 또 평양에 가서 또 같이 회담도 예. 하고 여러 차례 만났던 인물이고 굉장히 솔직하고 감정이 풍부한 아. 다시 말하면 북한 군인치고는 굉장히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감정이 풍부하다는 거는 욱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의사 표현, 감정, 마음의 표현을 잘한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사실은 박림수 대자와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제가 먼저 장군 진급을 했어요. 예. 그 박림수 대자가 저보다 나이가 많고 예. 대령 진급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예. 92년도에 대령을 단 사람이고 저는 2000년 넘어서 대령을 달았으니까 굉장히 저보다 빨리 됐는데 장군은 제가 먼저 됐고 근데 지금 박림 소장은 어쨌든 판문각에서 이 탈출한 귀순병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신변에 좀 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통제를 못했단 말이죠. 예. 판문점 대표부의 대표로서 그 병사의 탈출을 그런 탈출 사건이 생겼다고 하는 것, 예. 그걸 막지 못했다는 것, 그런 문책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지금 병사들을 대거 교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예. 제2, 제3의 오청성을 막기 위한 그런 오염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교체한 것이고 예. 아마 저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도 앞으로 그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박림수 같은 경우는 저와 오랫동안 회담을 했던 그런 상대로서 참 어떻게 보면 이 마음으로는 예. 좀 안 됐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이 북한에서는 이 사건을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쉬쉬하고 감추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노동신문은 오늘 걸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전혀, 그러니까 이런 방구도 없어요. 뭐 그렇죠. 사과나 병사에 대한 얘기 없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만 겨냥을 해서 무슨 테러 왕초라고 테러 했죠. 왕초라고 했어요. 예, 그건 이제 테러의 트럼프 왕초이다.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정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우리가 테러 지원국이 아니고 이 미국과 트럼프가 예. 테러 지원국이다라고 맞아요.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결국 이 사건이 다시 말하면 오청성 병사가 넘어온 사건이 13일 날 발생했으니까 거의 지금 열흘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도 북한은 이런 반구, 그렇죠. 아무런 보도도 우리를 향한 반응도 아무것도 없다는 예. 거죠. 이거는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드러내면 낼수록 자기들이 부끄럽고 이 치부랄까? 망신이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감추고 싶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박림수를 처벌 안 할 가능성 예. 그런 건 혹시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자,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북한에서 총알이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포복으로 사람 구하러 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권영환 대대장이 자신 있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되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많은 훈련과 기량 연마를 통해서 기량을 갖추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 정신력으로도 나는 저 병사를 구해내야 되고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완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네. 그런 것들이 지휘관 앞에서 이게 결국 대대장으로서는 상당히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네. 그런 차원하는 부사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결과적으로 또 임무를 완수했고 오청성 북한군 병사를 구해냈고 또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고 예. 하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더 놀랐던 게 뭐 자원한 것도 자원한 거지만 이 작전을 다 수행하고 난 후에 이 두 중사가 보였던 말이거든요.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아우 정말 죽을 뻔했다. 살아서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은데 저희에게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하고 오히려 감사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대원, 그 네. 많은 대대원 중에 특별히 두 사람이 선발이 됐고 그 두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한미 연합사에서 귀순 병사를 구해낸 노영수, 송승현 중사에게 사령관 표창으로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공개까지 했는데요. 그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Their actions resulted in saving the defector's life and de-escalated an incident that threatened a 64-year-old armistice. Vincent K. Brooks, General, United States Army,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노영수 중사 송승현 분명 권영환 네, 보기만 해도 뭔가 훈훈한 미소가 지어지는데 일단 이렇게 SNS로 이 장면을 다 공개했더라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이례적인 일이고 앞서 말씀해 주실 때 네. 이제 연합사령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미연합사 사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미연합사 사령관 자격으로 상을 줬다기보다는 유엔군 사령관 입장으로 줬을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저 빈센트 브룩스 대장은 모자를 3개를 쓰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네. 유엔군 사령관 예. 3개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번 사건 JSA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네. 공로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방금 멘트에서 봤습니다만은 하나는 정전협정을 성실히 이행 준수한 것. 예.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북한 군인을 위험에서 구해낸 것. 그렇죠. 네, 두 가지에 대한 이 표창을 한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우리 언론에서도 좀 논란이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공개한 것은 유엔사 대변인이 밝혔듯이 이번에 우리 대대장의 조치는 현명했고 예. 이 잘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표창으로 예. 확인해 주었고 네. 그것을 언론에 신속하게 또 SNS를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예. 우리 군의 이 자랑스러운 모습 이걸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뜻이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표창을 총 6명이 받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표창을 6명이 받았는데, 보통 노영수, 송승현 이 두 분은 아까 직접 저기 지금 구하러 간 예. 부사관들 아니겠습니까? 송승현이 자꾸 송승헌 씨가 그러니까요. 나서 잘생겼어요. 네, 그러니까요. 적고요. 예. 이름도 멋있습니다만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가서 어쨌든 구해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권영환 중령은 뒤에서 지휘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무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기 지금 사진은 현재는 안 나와 있고요. 예. 의무부로 근무하고 있는 분도 한 분 받았고. 그래서 예. 또 미군도 받았어요. 미군 병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직접 구해내서 응급처치하고 응급처치한 이후에 후송하는 작업에 예. 미군들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표창을 받았고 우리 한국군들은 세 분 아까 권영환 중령, 노영수, 송승현 중사 이 세 예. 분만 표창을 받았고 나머지 세 분은 미군 병사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의무병 한 분, 그다음에 영관급 장교 2명 이렇게 3명, 6명이서 표창을 받은 상황입니다. 예. 그 늠름한 2명의 이 중사들 좀 몇 면을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텐데, 누굴까요? 자, 28살, 29살 송승현 중사와 노영수 중사인데요. 저희 그래픽을 좀 준비했습니다. 부사관 좀 설명을 성시원에 그거 좀 해주시죠. 네, 송승현
그 중사. 중사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특전사 부사관으로 임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JSA 경비대대로 차출됐는데요. 또 이번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렇게 훈장을 받게 됐고요. 노영수 중사는 똑같이 이제 2009년에 전투 경찰로 복무를 하다가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을 했는데 2016년에 JSA 경비대대 예하 중대 부소대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취미가 모형 장난감 조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근데 군사작전을 이렇게 후배들에게 설명해 줄 때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저런 취미를 일부러 가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보면 2009년, 네. 2010년에 각각 임관을 했으니까 이제 한 8년, 7년 예, 그렇죠. 임관한 지 예. 그 정도 된 분이고 또 한 분은 특전사 출신이시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부사관으로서 모든 전투 기량이 준비가 돼 있었고 7, 8년 정도 되면 기량이 아주 절정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자원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네. 취미가 그런 취미라면 역시 이제 모든 전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훈련을 충분히 해야 실전에서 기량을 발휘하는 건데 말하자면 그런 모형들을 갖다 놓고 전술을 짜고 그걸 이행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네. 하는 부분 상당히 위험하고 긴박한 순간에서 네. 정말 침착하게 이런 임무를 완수하고 가서 안전하게 구출을 했고 성공적으로 또 임무를 완수했다고 하는 점. 그래서 본인이 잘했다 또는 힘들었다 그런 표현보다는 정말 이 귀중한 순간에 귀중한 경험을 하게 해준 대대장에게 감사 표현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땐 상당히 나이가 젊단 말이죠. 이제 예. 7, 8년밖에 안 됐으면 네. 뭐 이제 30대도 안 됐어요. 28, 29. 예, 근데 20대 청년들인데 예.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이 노영수 중사 같은 경우는 전투 경찰을 복무하다가 다시 이제 하사관으로 그렇죠. 임관을 했고요. 예. 최전방 부대만 자원을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8년 정도의 경력인데 최전방만 다녔답니다. 남들은 좀 편한데 네. 후방 이런 데 가고 싶을 텐데 그렇죠. 반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투 경찰하다가 부사관으로 지원을 했단 말은 결국 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투 경찰을 끝나고 그냥 뭐 제대하고 끝났을 수도 예. 있을 텐데 본인이 부사관으로 다시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전방만 돌았다고 하면 군인들 중에 그런 의무감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멋진 군인으로서 더 국가를 보위하고 국가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는 군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지금 아까 성시현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은 일생에 저런 기회가 한 번이라도 있겠어요? 그거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많은 군인들 중에. 그런데 저렇게 중요한 임무를 본인이 수행해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뭐